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0년 경자년 새해가 벌써 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도 봄을 향해 가고 있는죠? 저는 이곳 작가들의 사랑방 춘추문예원에서 지금까지 20여 년 넘게 명리학 강의와 상담을 해오고 있는 역학에서 길을 묻다 저자 산정입니다. 제가 올해부터는요, 이 책의 제목처럼 명리학에서 길을 묻다 라는 것을 주제로 해서 유튜브 강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성원을 바라면서요, 제가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명리학의 비전과 노하우를 모두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의 많은 임상도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는요,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들을 수 있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초보자부터 고급자까지도 괜찮고요. 또 명리학에 관심이 있는 초보자들도 취미가 있으신 분도 좋습니다. 특히 명리학을 독학으로 공부하신 분들도 이 강의를 들으신다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자, 그럼 강의에 앞서서 잠시 시초강문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이시는죠? 제가 쓴 책인데요. 책은 이번 강의를 위한 명리학 교재가 아니고 2012년도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가 있던 해 대권 후보자들의 삶과 사주의 연관성, 그리고 우리나라 전현직 대통령들의 삶과 사주의 연관성과 그의 연말 대통령은 누가 될 것인가를 소재로 해서 쓴 역학 소설입니다. 관심이 있는 분들은 한번쯤 기회가 되신다면 일독을 권합니다. 그리고 이 책이 출간되고 나서 예상외로 많은 독자분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교보문고 스테디셀러에 오르기까지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 책이 지금까지 읽히고 있는데요. 늦었지만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많은 독자분들로부터 받은 질문을 두 가지만 요약해가지고 그 궁금증을 해소하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요, 역시 올 4월에 있을 21대 총선에 관한 것이고요. 또 하나는 특히 여성분들이 많은 질문을 해오신 건데요. 띠와 살에 관한 것입니다. 용띠, 말띠, 호랑이띠, 새띠의 기운에 관한 것을 많이 물어보셨는데 그 궁금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올해 2020년 경자년은요, 정치인들을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해입니다. 올해는 새로운 질서가 형성되는 해입니다. 경자년에 이 경이라는 글자의 그 뜻을 담고 있는데, 이 경이라는 것은 크고 강한 무쇠덩어리와 바위덩어리 같은 힘을 내포하고 있는데요. 그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해서 올해는 낡고 썩은 것들을 다 제거해버리는 혁신이 되는 해입니다. 이런 해에는요, 평소에 국민들 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한 기성 정치인들은요, 그 폭설의 무게에 의해서 다 부러져 버리고 쓰러져 버리는 해입니다. 그것을 자연현상에다 비유하게 되면요, 올해는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고 폭설이 쏟아지는 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폭설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부러지거나 쓰러진다는 뜻입니다. 반면에 연약해 보이지만 국민들 속에 겨울보리처럼 깊숙이 뿌리를 내린 정치인들은요, 그 폭설 때문에 더 따뜻한 겨울을 보내면서 더 깊이 뿌리를 내리면서 4월 총선에서 새롭게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질서가 형성되는 해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쯤 많은 정치인들이 4월에 그 선거에서 당락이 궁금하기 때문에 알아보러 다니실 텐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자신이 진정으로 국민들에게 봉사하고 헌신했으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요, 스스로
불출마 선언하고 물러나면 되는 겁니다. 자, 정치에 관한 것은요, 여기까지 하고요. 두 번째로 그 띠와 살에 관한 것인데요. 아마 제 책을 읽으신 분들도 어떤 곳을 찾아가서 운세를 본 모양입니다. 그랬는데 느닷없이 당신 사주 팔자에는 무슨 강한 살이 끼어서 그것을 당장 풀지 않으면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장애가 있고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큰 돈을 들여서 그걸 풀어야 된다. 거기다가 여자가 띠가 용띠, 말띠, 호랑이띠로 태어나서 기가 세기 때문에 남편을 이겨먹고 팔자가 드세지기 때문에 시어머니를 잡아먹고 또 자식이 잘 된다 못 된다 하는 그런 소리까지 막 험악한 말을 들었는데 정말 자신이 죄인이 된 것 같고 또 두려움까지 생겼다고 했습니다. 정말 그 띠와 살이라는 것이 그렇게 부정적인 것입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네, 사실 이 질문은요, 제가 여기서 지금까지 오랫동안 강의를 하고 상담을 하면서도 가장 많이 받은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그들이 말하는 것과 정반대의 기운입니다. 그 띠와 살이라는 것은 왕성한 기운을 뜻합니다. 다시 말하면 강한 에너지를 상징하는데요, 그것을 한자로 쓸 때에는 살이라고 쓰는 것 뿐입니다. 그런 긍정적인 면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이 그런 긍정적인 면을 모르기 때문에 부정적인만 강조를 해서 영업을 했던 것입니다. 즉 먹잇감이 됐다는 뜻입니다. 그 살이라는 것은요, 저도 처음 공부할 때 줄줄 구구단처럼 외웠습니다. 그 살이라는 것이 한 200여 가지가 됐는데요, 지금은 500여 가지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영업하기 좋은 수단이다 보니까 또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앞으로 600가지, 1000가지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참 씁쓸한 얘기입니다. 동양이나 서양이나 막론하고 인류의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은요, 잘 아시는 노벨상을 수상한 사람들이나 세계적인 기업가들 또는 스포츠 스타들, 예술가도 좋습니다. 이런 분들은요, 모두 하나같이 그런 왕성한 기운을 소유한 분들이었습니다.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 사주를 보니까 모두 다 허약한 기운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한다면 과연 그렇게 큰 일을 해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그 왕성한 기운과 강한 에너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역경과 위기가 닥치고 실패를 거듭했어도 굴하지 않고 재기할 수 있는 강인한 정신력과 의지를 발휘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시대에는 그런 왕성한 기운을 소유한 분들이 살아가기에 유리한 시대가 된 것입니다. 또한 이 시대는 그러한 왕성한 기운, 강한 에너지를 소유한 분들을 필요로 하는 시대인지도 모릅니다. 앞으로 그런 말에 절대 현혹되지 마시고요, 자부심을 가지고 한번 멋진 인생을 창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그런 그 기운을 가지신 여자분들은요, 남성들 못지않은 열정이 있고 매력적인 에너지를 발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 가면 인기를 얻고 호감을 사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절대 다시는 현혹되지 마시고요, 자신의 저력과 역량을 발휘해가면서 살아가신다면 누구도 내지 못한 좋은 결과를 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띠와 살은 여기까지 이렇게 정리해드리고요, 끝으로 앞서 말씀드렸지만 명리학을 독학으로 공부하신 분들께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주를 보실 때는요, 절대 전문 용어 함정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격국용신이니 신약이니 신강이니 정관격이니 평관격이니 그런 사주 명칭 격국에 빠지지 마세요. 모든 사주를 그 전문 용어의 틀 속에다가 억지로 우겨 넣어서 보다 보니까 그런 오류가 생기고 이론과 실제가 맞지 않는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사주는요,
농부가 자신이 키우는 농작물의 특성을 파악하고 살펴보는 것과 같습니다. 이 작물은 지금 물이 필요할 때인가, 태양이 필요할 때인가, 또 벌레가 생기고 균이 생겨서 농약을 칠 때인가 아닌가를 파악하면 되는 겁니다. 농약의 성분이 어떻고 물의 성분이 무엇으로 이루어졌으며 태양은 어떻게 생성이 됐는가, 이런 거는 농부의 몫이 아닙니다. 그렇게 보신다면 사주가 새롭게 보일 것입니다. 그 전문 용어는 처음 공부할 때 사주를 풀어내는 방편입니다. 불교에 말하는 견월망지, 달을 보면 되지 손가락을 볼 필요 없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보신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사주가 새롭게 보이고 쉽게 풀려나갈 것입니다. 자, 오늘은 첫 시간으로서 제 책의 소개를 잠시 해드렸고요. 정치에 관한 것 잠시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띠와 살에 관한 것을 정리해 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유익한 시간이 되도록 하겠고, 다음 시간부터는 칠판에다가 쓰면서 하겠습니다. 가장 명리학의 핵심인 음양 오행에 관한 것을,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핵심인 것입니다.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강의를 해보겠습니다.